태블릿이라는 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갤럭시 탭 A7 라이트나 또는 A7 같이 저급 액정을 탑재한 태블릿을 불만족 없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배철수 유튜브입니다. 갤럭시 탭 A8 저는 구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인이 구매를 해서 리뷰해보는 게 어떠냐고 빌려줘서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왜 구매할 생각이 없었냐면, 그 전에 사용했던 갤럭시 탭 A7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구매 선상에 두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박스 안의 구성품은 간단 사용 설명서랑요, 그리고 마이크로 SD랑 LTE 유심을 뺄 수 있는 그 슬롯 핀이 있습니다. 유심 트레이 핀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A2C 충전 케이블과, 자, 요즘에 진짜 보기 힘든 5V 1.55A 짜리 진짜 요즘 잘 쓰지도 않는 충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A7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바뀐 부분이라고 하면, A7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더 라운드가 유선형으로 돼 있었고, 얘는 좀 각이진 편이고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가 A7은 사각이었는데 원형으로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이렇게 소소하게 바뀐 것만 해도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사양은 알아보고 가야겠죠. 칭하 유니티 618AP를 사용했고요. 주로 중국산 저가 보급형 태블릿에 들어가는 AP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스냅드래곤 661을 탑재한 A7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USB 2.0 타입C 포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램은 4기가, 전작인 A7보다 1기가 더 늘어났고, 저장소는 eMMC, 마찬가지로 좀 느린 저장소죠. eMMC 5.1 64GB가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 마이크로 SD를 지원을 하는데 최대 1TB까지 공식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7040mAh 그리고 15W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는데, 15W가 고속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시대가 왔죠. 그리고 화면은 10.5인치 16:10 비율의 1920x1200 해상도의 LCD를 달고 있습니다. 당연히 120Hz는 지원하지 않고 60Hz예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사양을 알아봤고요. 전작인 갤럭시 탭 A7이나 요즘에 아직도 핫하죠, 레노버 P11 가성비 태블릿, 걔네들하고 비슷한 성능의 태블릿이에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제가 이 갤럭시 탭 A8 리뷰가 늦었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이미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은 리뷰를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꼽히는 게 갤럭시 탭 A7과 마찬가지로 액정이 아주 좋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 액정 보시면 A7과 동일하게, 참고로 지금 화면은 최대 밝기거든요. 시야각이 존재합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테지만 유튜브 이 빨간색 각 아이콘들의 컬러 보이시나요? 되게 좀 칙칙하고 채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푸르딩딩한 푸른빛이 도는 액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일한 사진을 띄워놓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둘 다 액정은 최대 밝기고요. 갤럭시 탭 A8은 편안하게 화면 보기를 끈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도 트루톤을 끈 상태입니다. 둘 다 최대 밝기고요. 동일한 사진을 놓고 비교했을 때 보시면 컬러가, 저희 빨간색 채도가 확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노란색도, 자, 아이패드와 비교했을 때 좀 더 푸른빛이 더 도는 게 느껴져요. 전체적인 채도가 떨어지고 약간 푸른기가 도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두운 부분이 좀 밝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못 봐줄 수준은 아니지만 결코 거슬리지 않는 수준도 아닙니다. 자, 이런 특성의 액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A7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게, 갤럭시 탭 A7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래가 반짝이는 것처럼, 모아레 현상이라고 하나요? 그 뭐라 그러지? 좀 액정이 반짝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느낌이 있어서 장시간 사용했을 때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걸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갤럭시 탭 A8은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액정인데
그 갤럭시 탭 A7보다는 눈의 피로도가 조금 적은 걸 느꼈습니다. 자, 가독성 어떻나요? 가독성 되게 괜찮은 편이고, 확신한데 갤럭시 탭 A7보다는 액정이 조금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밝기 자체는 정확히 뭐 몇 칸 될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밖에 나가서 맑은 날에 햇볕 아래랑 그리고 그늘에서 최대 밝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독성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완전 햇빛이 내려쬐는 곳에서 이 태블릿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늘 안에만 들어가도 최대 밝기로 했을 때 딱히 사용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수준의 화면 밝기는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눈만 안 아프면 됐죠 뭐. 정화질이 비슷한 가격대 좋은 걸 원하면은 레노버 P11이나 P11 플러스 같은 거를 사시면 되겠죠. 삼성을 선택하는 분들은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자, 액정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갤럭시 탭 A8을 보시는 분들은 전작인 A7과 동일하게 아마 OTT나 그러니까 영상 플레이용으로 많이들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쿼드 스피커에 있다고 보거든요. 상단에 2개, 아래 2개에서 총 4개의 쿼드 스피커를 가지고 있고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을 합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이렇게 클릭해보면 자동, 영화, 음악, 음성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해놓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좀 영리하게 반응을 하진 못하더라고요. 스피커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켜고 최대 볼륨인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할게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전작인 A7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면 좋겠지만 제가 A7을 처분한 관계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A7보다는 최대 볼륨은 커졌어요. 근데 음질 자체는 정작 A7보다 조금 떨어지는 느낌? 갤럭시 탭 A8이 그 많은 분들의 리뷰를 저도 봤는데, 그걸 본 결과로 보자면은 다들 음질이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셨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A7보다도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돌비 애트모스가 있잖아요. 끄고 켰을 때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끄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시 켜고 들려드릴게요. 생각보다 끄고 켰을 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공간감만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갤럭시 탭 A8의 스피커 성능을 객관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스피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급이긴 한데 대충 둘의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돌비 애트모스를 켠 상태의 갤럭시 탭 A8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이패드 프로 일단
일단 급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죠. 그렇다고 해서 갤럭시 탭 A 8이 완전히 후지다 못 들어주겠다는 수준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볼륨이 작고 음질이 좋은 스피커보다는 이 태블릿류에는요, 저는 그냥 볼륨 자체가 큰 걸 좋아해요. 어차피 들려야 되잖아요. 작고 좋아봤자 좀 소음이 있는 곳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했을 때 안 들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마 대사 같은 게 안 들리면 짜증이 나거든요. 물론 그런 데서 이어폰을 쓰면 되지만,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볼륨이 큰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탑재된 AP 성능을 보기 위해서 게임 테스트를 할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갤럭시 탭 A 8은 고사양 게임, 아니 좀 더 나아가서 게임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게임을 하고 싶으시면은 브롤스타즈 정도? 저사양의 게임은 어느 정도 플레이가 가능을 한데, 고사양 배틀그라운드, 좀 오래된 게임이죠. 배틀그라운드도 원활하게 플레이가 안 돼요. 원신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거의 뭐 못 봐주겠다 수준으로 나옵니다. 시점 전환을 할 때 마치 순간이동을 하는 것처럼 캐릭터가 화면이 휙휙 돌아가는 거 볼 수 있는데요. 프레임이 엄청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못할 수준이에요. 배틀그라운드도 보여드릴게요. 자, 옵션을 보면 HD까지, 그리고 FPS는 고까지 이렇게만 설정이 됩니다. 더 높게 올라가지 않아요. 자, 아직 비행기를 타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떨어지는 화질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프레임 대충 보이시죠?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없는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직접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로딩 시간만 엄청 오래 기다렸거든요. 로딩이 엄청 지루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쿠키랑 킹덤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도 버벅여요. 브롤스타즈 같이 저사양 게임만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브롤스타즈는 갤럭시 탭 A7 라이트에서도 원활하게 플레이가 되거든요. 저사양 태블릿에서 뭐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 웹서핑 속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웹서핑 자체는 그렇게 느리지 않은데 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비교적 좀 쾌적한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갤럭시 탭 A7보다는 조금 더 빠른 느낌이에요. A7은 조금 느린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느린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넷플릭스는 HD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요. 가성비 태블릿인 레노버의 그 P11이나 P11 플러스처럼 넷플릭스가 SD 해상도로 강등된다든지 그런 거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유튜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고가 참고로 1080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자, 영상 바로바로 전환되는 거 보셨나요? 생각보다 엄청 쾌적해요. 자, 이 태블릿의 용도는 그거 하나 같아요. LTE를 지원하니까 이동하면서 OTT 서비스나 또는 뭐 웹서핑 같은 거 간단한 게임 정도 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저는 이 가격대에 이 태블릿을 사지 않을 것 같지만 굳이 삼성이어야 하고, 그리고 10인치 대 LTE 되는 태블릿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대충 딱 필요한 거는 다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혹시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와이파이 모델을 직구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20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가격이면은 레노버 P11 플러스를 구매할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은 액정에 더 뛰어난 AP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구매할 것 같은데, LTE 모델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게임 하실 분들은 절대로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액정 수준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거 감수하실 수 있으실 분들은 이동 중에 사용하기에 괜찮은 태블릿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GPS도 기본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티맵 같은 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얘가 무게가 늘어났더라고요. 506g, LTE 모델이거든요. 10.5인치 태블릿이 요즘에 500g이 넘어가면 좀 무거운 축에 속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들고 사용하다 보면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젤케라도 씌우면은 600g 가까이 나갈 텐데 무거운 편이에요. 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삼성 로고만 가리면은 약간 그 구글 넥서스 태블릿 같지 않나요? 디자인은 괜찮은데